시어머니가 만든 옷 그거 입고 패션쇼 가라고요. 차라리 알몸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가 시댁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옷? 그거 입고 패션쇼 가라고요? 차라리 알몸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그 순간 저는 40년 전 명동 양장점에서 영부인의 의상을 재단하던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저희 집 거실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35번째 생일이었어요. 시댁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떡국, 잡채, 불고기, 갈비찜. 손이 예전만 못하지만 정성만큼은 변함없었어요. 며느리 지아가 거실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모, 고모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 창립 30주년 패션쇼 총괄 디자이너로 선정됐어요. 친척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명문대 의류학과를 나온 며느리는 중견 패션 브랜드 엘레강스에서 디자인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단하네, 지아야. 얼마나 큰 행사인데?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에서 해요. 500명 넘게 오신대요. 패션 잡지 기자들, 바이어들, 연예인들도 오고요. 지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화려한 드레스들, 런웨이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아들을 선택해준 며느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뿌듯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아야,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혹시 디자인에 내가 도움이 될까?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아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선 일하시잖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패션 디자인이랑은 차원이 좀 다른 분야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 고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순이가 젊었을 때 양장점 했잖아.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장점이랑 현대 패션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요. 시어머니 세대분들은 재봉틀로 똑같은 옷만 찍어내셨잖아요. 요즘은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트렌드 분석하고 그런 거예요. 제 손이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박힌 수십 개의 바늘 자국이 느껴졌어요. 아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아는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나는 부엌 정리나 할게. 돌아서는데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시어머니. 제 회사 사람들 오늘 저녁에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거실 좀 깨끗이 치워주세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치워달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저녁 6시쯤 지아의 회사 동료들이 도착했어요. 3명의 여자들이었는데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집안을 소개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좀 작죠?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데 아직 승진을 못해서. 한 동료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그 옷은 어디서 샀어요? 핏이 진짜 좋은데? 지아가 웃었어요. 이거요? 명동 맞춤 매장에서 맞췄어요. 80만 원 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귀는 거실 쪽을 향했어요.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시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요즘 그런 집 드문데. 어쩔 수 없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사실 형편이 안 되셔서. 지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좀 불편해요. 옛날 사람이라 생각이 고리타분하시고 맨날 동대문 시장에서 수선 일하시는데 집에 오시면 옷에서 먼지 냄새 나고 과일 깎던 칼이 멈췄습니다. 동료 중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애는 봐주시잖아요. 애가 어디 있어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전 커리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깎은 과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과일 좀 드세요.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어요. 지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가 조금 굽은 모습, 58세의 늙은 여자였어요. 하지만 손은 달랐습니다. 손가락 끝을 들여다봤어요. 바늘에 찔린 자국들, 실에 쓸린 굳은 살들, 이 손이 만들어낸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975년 명동 골목, 간판도 없던 작은 양장점. 1980년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 1985년 재벌가 부인들이 줄 서서 기다리던 가게. 1990년 일본 바이어가 찾아왔던 날. 그리고 1995년 모든 게 무너진 날. 지하의 동료들이 떠난 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차원이 다르다, 고리타분하다, 먼지 냄새. 일어나 벽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낡은 가죽 트렁크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트렁크였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신문 스크랩들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조선일보 1983년 5월 3일 명동의 숨은 명장 순이 양장점 이순희 씨 여성동화 1987년 11월호 영부인의 의상을 만드는 여인 스크랩 밑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었어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82년 봄 청와대 영빈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28세의 저와 당시 영부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부인은 제가 만든 한복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사진 뒤에 영부인의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순희 씨, 당신의 손은 마법입니다. 1982년 4월 15일. 사진을 내려놓고 트렁크 바닥을 더듬었어요. 작은 벨벳 주머니가 만져졌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금색 골무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에 쥐어주셨던 골무였습니다. 순이야, 이걸 끼면 내 손은 아무도 무시 못한다. 하지만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골무를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40년 된 골무였지만 여전히 반짝였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아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옛날 물건 좀 보고 있어. 지아가 트렁크 쪽으로 다가왔어요. 신문 스크랩을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 기사예요? 응, 옛날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비웃듯 웃었어요. 시어머니도 유명하셨네요? 근데 이게 몇 년도예요? 1983년? 지금이 2015년인데
32년 전 얘기잖아요. 신문을 트렁크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아가 골무를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이건 뭐예요? 금이에요? 그건 지아가 골무를 집어들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져가 빛에 비춰봤어요. 진짜 금 같은데? 시어머니,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는데요.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그건 못 팔아. 어머니 유품이야. 유품이라고 그냥 묵혀두면 뭐해요. 저희 월세도 밀렸는데. 지아가 골무를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제 손이 움직였어요. 지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그건 안 돼. 왜요?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제가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그건 지아가 팔을 빼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전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매일 먼지 묻은 옷 입고 오시고 집에서도 맨날 재봉틀 돌리시고 밤에는 코 골고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것도 창피해요. 시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가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췄어요. 트렁크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런 헛 물건들은 좀 버리세요. 보기 싫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골무를 꼭 쥐었어요. 이 며느리에게 보여줘야 해. 진짜 장인이 누군지.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지아가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오늘 날씨 좋길래. 식사하자. 지아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도 나왔어요. 엄마, 일요일인데 왜 이렇게 일찍?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 며칠 집 비울 거야. 어디 가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옛날 친구 만나러.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지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냥 오래된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트렁크, 그리고 골무. 거실을 지나갈 때 지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 정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며칠 후에 다시 올게. 그때 보자.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집을 나선 저는 곧장 지하철을 탔습니다. 동대문역에서 내렸어요. 동대문 종합시장 3층. 제가 20년간 일해온 작은 수선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일요일인데 왜 나오셨어요? 옆 가게 주인 김 사장님이 물었어요. 좀 챙길 게 있어서요. 수선집 셔터를 올렸습니다. 낡은 재봉틀 2대, 천더미들, 실패들이 보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40년 전 고객 명단이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들을 읽었어요. 강순자 마이너스 삼성그룹 회장 부인, 이혜진 마이너스 전 문화부 장관 부인, 박명희 마이너스 배우, 최은숙 마이너스 엘레강스 브랜드 회장. 마지막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최은숙. 지아가 일하는 바로 그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1978년 여름, 최은숙 씨가 처음 제 가게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25세였던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왔었어요. 순희 씨, 제일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어 주세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이잖아요. 저는 3개월 동안 그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산 실크에 2,000개의 작은 진주를 하나하나 손으로 꿰맸어요. 결혼식 날 최은숙 씨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이 드레스는 제 보물이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그로부터 37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수첩에 적힌 번호는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 대표 번호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엘레강스입니다. 최은숙 회장님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는 명동 순이 양장점 이순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분쯤 지났을까요? 순이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37년 전보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숙 씨, 저예요. 오랜만이에요. 세상에 얼마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그날 저녁 7시 강남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최은숙 회장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우아해져 있었어요. 62세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순희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20년? 네, 거의 그 정도 됐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희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동대문에서 수선 일해요. 수선이요? 최은숙 회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명동 양장점은요? 1995년에 문 닫았어요. 대형 백화점들이 생기면서 손님이 줄어들었죠. 그랬군요. 몰랐어요. 진작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은숙 씨, 사실 오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말씀하세요. 은숙 씨 회사에 제 며느리가 다녀요. 정말요? 누구예요? 한지아. 디자인팀 과장이요. 최은숙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알아요. 이번 창립 30주년 패션쇼 총괄 디자이너죠. 실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제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어요. 그게 며느리가 저를 무시해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들, 어젯밤 있었던 일까지 전부요. 최은숙 회장은 말없이 들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순희 씨,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이번 패션쇼에 특별 컬렉션을 추가하고 싶어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요. 최은숙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순희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20년 동안 수선만 하셨는데 아직 작품을 만들 수 있으세요? 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 자국들, 굳은 살들을 보여줬어요. 이 손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최은숙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았어요.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한 달 안에 샘플 5벌을 만들어 오세요. 제가 직접 심사할게요. 합격하면 패션쇼에 특별 섹션을 만들어 드리고 불합격이면 알아요. 조용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최은숙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40년 전 제 양장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건물 뒤편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한 달간 빌렸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바닥을 닦았어요. 오래된 재봉틀 한 대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여기 놓고 간 재봉틀이었어요. 재봉틀을 닫고 기름을 쳤습니다. 페달을 밟아봤어요. 끼익끼익. 녹슨 소리가 났지만 작동했습니다. 가방에서 골무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새벽 5시 동대문 원단 시장에 갔습니다. 한복 원단, 실크, 레이스, 버튼들을 샀어요. 저축해둔 돈 250만 원을 전부 썼습니다. 원단을 창고로 옮기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작품은 한복 재킷이었습니다. 전통 한복의 저고리 실루엣에 현대적인 테일러링을 접목시켰어요. 밤을 새웠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보여줄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는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연락이 안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좀 있으면 갈게. 지아가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 그게 진짜일까? 전화를 끊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창고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옷 만들고 있어. 왜요? 누구 옷을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아가 작업대 위의 옷들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지아가 한복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손으로 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핏이 꽤 괜찮은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작업물을 정리했습니다. 지아가 계속 옷을 살폈어요. 어깨선, 소매, 단추 위치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이거 어디다 쓸 건데요? 그냥 취미야. 취미치고는 너무 공들이신 것 같은데. 지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어디 팔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럼 왜?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지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아야,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네. 내가 만든 옷이 정말 차원이 다르니? 지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제가 그때 좀 심하게 말했죠. 죄송해요. 대답 안 해도 돼. 곧 내가 직접 판단하게 될 테니까.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 민준이 밥 안 챙겨 먹었을 거야. 지아가 뭔가 더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엄마, 지아가 엄마 찾아갔다던데요? 응, 왔었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아가 이상하다고 하던데. 걱정 마. 나쁜 짓 아니야. 그래도 집에 좀 들어오세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3주째 작품 4벌이 완성됐어요. 한복 재킷, 퓨전 드레스, 코트, 스커트. 각각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작품만 남았어요. 이건 특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스케치만 수십 장을 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어요. 젊었을 적 어머니였습니다. 순이야,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들어라. 남들 보여주려고 만들지 말고. 꿈에서 깬 저는 바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분 만에 디자인이 완성됐어요. 웨딩드레스였습니다.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 실루엣에 서양식 트레인을 더한 디자인이었어요. 가슴 부분에는 금색 실로 골무 문양을 수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이거야.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어요.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주째 되던 날 새벽 마지막 바느질을 끝냈어요. 드레스를 마네킹에 입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드레스를 비쳤어요. 금색 골무 문양이 반짝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최은숙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숙 씨 준비됐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 회사로 가져오세요.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엘레강스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5벌의 옷을 가져갔어요. 하나씩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최은숙 회장은 말없이 옷들을 살폈어요. 손으로 만지고 안감을 확인하고 바느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웨딩드레스를 봤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순희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웨딩드레스랑 비슷해요. 네, 그걸 현대식으로 재해석했어요. 최은숙 회장이 드레스를 껴안았어요. 합격이에요. 아니, 합격을 넘어서요. 순희 씨, 당신은 여전히 최고의 장인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해요, 은숙 씨. 이번 패션쇼에 특별 섹션을 만들겠어요. 전설의 귀환이라는 타이틀로요. 그리고 최은숙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한지아 과장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겠어요. 패션쇼 당일에 깜짝 발표하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순희 씨,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뭔가요? 지아 씨의 컬렉션도 함께 발표할 거예요. 1부는 지아 씨, 2부는 순희 씨. 관객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좀 잔인하지 않나요? 잔인한가요? 순희 씨를 무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실은 보여줘야 해요. 최은숙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불이 꺼져 있었어요. 민준이와 지아는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 패션쇼까지 2주.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아가 거실로 나오며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어젯밤에.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무슨 일 하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지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어요. 왜 맨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답답하게. 지아야. 저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지아를 봤습니다. 너 패션쇼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이번엔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예요. 그래, 잘 됐다. 근데 왜요? 아니, 그냥 열심히 하라고. 지아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참. 시어머니. 응? 패션쇼 날 오실 거예요? 가족석이 있거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갈게. 그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부끄럽지 않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걱정 마. 부끄럽지 않을 거야. 절대로. 패션쇼 10일 전이었습니다. 지아는 회사에서 최종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디자인팀 직원들이 모였고 모델들이 옷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 컬렉션 대박 날 것 같아요. 후배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이번에 성공하면 난 차장 승진이야. 그때 회장실에서 비서가 내려왔어요. 한지아 과장님, 회장님이 찾으세요. 저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급하신 것 같던데요. 지아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내 컬렉션에 문제가 있나?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은숙 회장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회장님, 부르셨어요? 앉으세요, 한 과장. 지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은숙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번 패션쇼에 변경사항이 있어요. 변경사항이요? 특별 게스트 디자이너를 초대했어요. 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그건 당일에 발표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건 최은숙 회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분이 1부에서 먼저 발표하고 당신은 2부에서 발표하게 될 거예요. 1부요? 그럼 제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 모두 메인이에요. 다만 순서가 바뀐 거죠.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한 과장, 최은숙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회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준비나 잘하세요. 당신 실력을 보여줄 기회니까요. 지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특별 게스트? 누구길래? 회사로 돌아온 지아는 바로 강혜원 전무를 찾아갔습니다. 강혜원은 45세로 디자인 총괄 전무였어요. 지아의 직속 상사이자 후원자였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어요. 사무실 문을 닫고 지아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특별 게스트 디자이너를 초대했대요. 그 사람이 1부하고 제가 2부래요. 강혜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누군지도 안 알려줘요. 당일에 발표한대요. 강혜원이 책상을 손으로 쳤어요. 회장님이 또 제멋대로 하시네. 지아 씨, 이건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수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그 게스트가 누군지 알아내야죠. 비서들한테 수소문해봐요. 지아는 다음 며칠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회장 비서에게 커피를 사주고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경비실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패션쇼 일주일 전 지아는 집에 와서 짜증을 냈어요. 진짜 미치겠어. 소파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나 엿먹이려고 그래. 무슨 게스트 디자이너를 불렀다는데 누군지도 안 알려줘.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아의 말이 들렸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계속 불평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내 컬렉션보다 못할 거야. 내가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그때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혜원 전무였어요. 여보세요? 지아 씨, 나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방금 회장님한테 들었어. 게스트 디자이너가. 강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예요? 명동 순이 양장점. 들어봤어?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이? 양장점? 응. 1980년대 전설적인 디자이너였대. 근데 20년 전에 은퇴했다는데 이번에 회장님이 특별히 모셨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 있었어요. 순이 양장점. 순이? 설마? 고개를 돌려 주방을 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아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왔어요. 시어머니. 왜? 시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순이.
명동에서 양장점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기를 닦으며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랬어. 지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게스트예요. 그런 것 같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할 필요 없었어. 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망신 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망신? 내가?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지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아야, 나는 그냥 내 옷을 만들었을 뿐이야. 내 일이랑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같은 패션쇼에서 저랑 겨루는데 상관없다고요. 겨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는 그냥 내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지아가 비웃었어요. 작품요? 20년 동안 수선만 하시다가 갑자기 작품이요? 그래, 작품이야. 시어머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80년대 스타일로 만들면 누가 봐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겨뤄보죠. 누가 이기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짜세요? 엄마가 패션쇼에?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너희도 안 믿었을 텐데. 엄마, 괜찮아. 곧 다 끝날 거야. 그날 밤 지아는 강혜원 전무와 긴 통화를 했어요. 방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시어머니 작품을 봐야 해. 뭘 만들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잖아. 어떻게요? 시어머니 작업실이 어딨어? 명동 어디라고 하던데. 찾아봐. 그리고 사진 찍어와. 내가 분석해 볼게.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뭐가 그래? 이건 전쟁이야. 당신 커리어가 걸린 문제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지아는 명동을 뒤졌어요. 건물마다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순이라는 분 아세요? 옷 만드는 분인데. 오후 3시쯤 한 건물 관리인이 말했어요. 아, 그분이면 4층 창고 빌렸어요. 지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금 계세요? 아니, 오전에만 오시던데. 제가 가족인데요. 좀 봐도 될까요? 가족이면 괜찮죠. 관리인이 열쇠를 빌려줬어요. 지아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5벌의 옷이 마네킹에 걸려 있었어요. 지아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옷을 봤을 때 숨이 멎었어요. 이게 한복 재킷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실루엣이지만 현대적인 테일러링이 완벽했어요. 두 번째 드레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복 치마의 주름과 서양식 드레스의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웨딩드레스를 봤을 때 지아는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드레스는 완벽했습니다. 디테일, 바느질, 디자인, 모든 것이요. 지아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작업대 위에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수십 장의 스케치가 있었고 각 디자인마다 세밀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영부인 의상에서 영감 전통 바느질 기법 42가지 적용 어머니의 골무 문양 자수.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휴대폰으로 강혜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 작품. 봤어요. 어때?
제가 질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진 찍었어? 네. 보내봐. 내가 대책을 세워줄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10분 뒤 강혜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아 씨, 듣고 있어? 네. 이거 진짜 수준급인데? 알아요. 정면으로는 못 이겨.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무슨 방법이요? 강혜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작품에 문제를 만드는 거야. 문제요? 응. 패션쇼 당일 전에 옷을 망가뜨리는 거지. 지아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선택할 처지야? 이대로 가면 넌 완전히 망해. 시어머니한테 밟혀서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아니면 내가 할까? 나도 이번 패션쇼 망하면 끝이거든.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할게요. 좋아. 패션쇼 전날 밤에 해. 그럼 수선할 시간도 없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창고 안에 홀로 서 있었어요. 옷들을 다시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요. 하지만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시어머니.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어요. 패션쇼 3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드레스의 단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고 단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쯤 문이 열렸어요. 최은숙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 안녕하세요. 은숙 씨, 어떻게 여기를? 최종 확인하러 왔어요. 모든 게 준비됐나 싶어서요. 회장은 옷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완벽해요. 순희 씨, 이번 패션쇼는 역사에 남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런데 순희 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분 말이에요. 최은숙 회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쪽에서 들은 얘긴데 한지아 과장이 요즘 강혜원 전무랑 자주 만난대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강혜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다른 디자이너 작품을 훼손한 전력이 있어요.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지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창고에 CCTV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안전이 먼저예요. 제가 오늘 설치 기사 보낼게요. 그날 저녁 CCTV 2대가 설치됐습니다. 하나는 천장에, 하나는 문 쪽을 향하게요. 기사가 말했어요.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세요. 이 앱 깔으시면 돼요. 저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지아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짓까지야.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패션쇼 2일 전밤 11시였습니다. 집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준이와 지아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마지막으로 CCTV를 확인하려는데 화면에 뭔가가 움직였어요. 창고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화면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걸음걸이, 체형, 들고 있는 가방까지 며느리 지아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지아가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가위를 꺼냈어요. 안 돼.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급하게 입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이 밤에. 명동. 급한 일이 있어. 지금요? 택시도 없을 텐데.
괜찮아. 나갈게. 뛰어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지아가 첫 번째 한복 재킷에 가위를 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안 돼. 건물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밤 11시 반 노원구 주택가에는 택시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최은숙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숙 씨, 저예요. 지아가 지금 창고에 있어요. 뭐라고요? CCTV로 봤어요. 가위를 들고. 제가 바로 갈게요. 순희 씨도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지아가 재킷의 소매 부분을 자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아야. 왜? 그때 뒤에서 차 경적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택시였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지나가던 참이었어요. 기사님, 명동까지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이 시간에 명동까지요? 30분은 걸리는데. 돈 더 드릴게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지아는 두 번째 드레스로 옮겨갔어요. 가위로 스커트 부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제발 빨리. 20분이 지났습니다. 택시가 명동 입구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요금을 던지듯 주고 뛰어내렸습니다. 골목을 달렸어요. 58세의 몸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차올랐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4층까지 쉬지 않고요.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천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만해. 지아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잘린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 벌의 옷이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겨우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니? 지아가 가위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가위가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대답해. 왜? 지아가 주저앉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워? 시어머니한테 지는 게요. 눈물이 지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 평생 이 일만 했어요. 대학 때부터 패션만 공부했고 회사 들어가서도 밤낮 없이 일했어요. 이번 패션쇼가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래서 남의 작품을 망가뜨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천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한복 재킷의 소매, 드레스의 스커트, 코트의 깃부분, 손에 쥔 천 조각들이 떨렸어요. 지아야. 네. 나도 평생 이 일만 했어.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8살 때 양장점에 들어가서 64시간씩 일했어. 손가락에 바늘이 수백 번 찔렸고 밤을 새운 날도 셀 수 없지. 천 조각을 내려다봤어요. 28살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 하지만 옷은 완벽하게 만들었지. 35살에 일본 바이어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말했어. 당신의 바느질은 예술이다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41살에 모든 게 무너졌어. 대형 백화점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더 이상 맞춤 옷을 찾지 않았지. 가게는 빚만 쌓였고 결국 문을 닫았어. 지아가 울먹였어요. 시어머니, 20년 동안 나는 수선만 했어. 남이 만든 옷을 고치는 일만 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손을 원망한 적은 없어.
손가락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 손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거든. 내가 이 손을 믿는 한 이 손도 나를 믿어줬어. 죄송해요. 지아야,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너는 내 손을 믿니? 지아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가위를 쥐었던 손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이길 수 없어.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최은숙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뒤에는 경비원 2명이 따라왔어요. 순희 씨. 회장이 창고 안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바닥에 천 조각들, 망가진 옷들, 그리고 주저앉은 지아를 봤어요. 한지아 과장.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저는... 경비원분들, 저 사람 회사 보안팀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경찰도 부르고요. 안 돼요.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한 번? 당신은 지금 동료의 작품을 파괴했어요. 이건 범죄예요. 회장님, 지아가 최은숙 회장에게 매달렸어요. 제발이요. 전 이 일밖에 할 줄 몰라요. 이러면 전 끝이에요. 최은숙 회장이 지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스스로. 경비원들이 지아를 끌어냈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지아가 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복도로 끌려가는 지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창고 안에는 저와 최은숙 회장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망가진 옷들을 봤어요. 순희 씨, 어떡해요. 패션쇼가 모레인데. 저는 천 조각들을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이틀 안에요? 해봐야죠. 회장이 저를 봤어요. 순희 씨, 혼자서는 무리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 밤에 제가 연락할 사람들이 있어요. 최은숙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시간 뒤 3명의 여자들이 창고에 도착했어요. 모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순이야. 첫 번째로 들어온 여자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순자 언니. 1980년대 함께 일했던 선배 재봉사 김순자였습니다. 은숙이한테 연락받았어. 무슨 일이래? 두 번째로 들어온 여자가 말했어요. 나도 왔어. 이게 얼마만이야? 박미숙 예전에 같은 건물에서 양장점을 했던 동료였어요. 세 번째 여자는 조용히 옷들을 살폈습니다. 수선 가능해. 하지만 시간이 빠듯하네. 최명희 한복 전문 장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니들, 울지 마. 일이나 하자. 순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옛날처럼 밤 새워보자고.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과 바늘을 꺼내고 천 조각들을 펼쳤어요. 순이야, 넌 웨딩드레스 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네, 언니.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첫 바늘을 꿰는 순간 안정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바느질을 했어요. 가끔 누군가 한숨을 쉬거나 손을 털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야, 배고프다. 나도. 미숙이가 대답했습니다. 최은숙 회장이 밖에 나갔다가 컵라면과 김밥을 사왔어요. 드세요, 선생님들. 5사람이 잠깐 쉬며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순이야. 명희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무서웠대요. 저한테 지는 게 어이없네. 시어머니한테 배워야지. 왜 망가뜨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경쟁만 배웠지 존중은 못 배웠어.
순자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내가 불쌍하다. 며느리가 저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었어요. 밥 먹었으면 다시 하자. 명희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한복 재킷이 완성됐습니다. 6시 드레스도 끝났어요. 7시 코트까지 완성됐습니다. 순이야, 이제 웨딩드레스만 남았어. 네. 저는 드레스를 펼쳤습니다. 다행히 지아가 이 드레스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어요. 한 땀 한 땀 살펴봤습니다. 가슴 부분에 금색 골무 자수, 스커트에 주름, 트레인에 레이스. 모두 온전했어요. 완성이야.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패션쇼 시작까지 10시간 남았습니다. 다들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뭘, 우리가 한 가족이지. 순자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이야, 오늘 멋지게 해. 우리 시대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 보여줘. 그럴게, 언니. 패션쇼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옷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엄마, 지아가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그래.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응. 지아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갑자기? 민준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아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요. 내 작품을 망가뜨리려고 했어. 가위로 잘라버렸지.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진짜예요? 응. CCTV에 다 찍혔어. 그럼 지아가 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그렇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지아 편만 들었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전 최악의 아들이에요. 민준아, 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엄마를 오늘 패션쇼와 네. 오늘 저녁 6시 강남 그랜드 호텔.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20년 전 제가 직접 만든 한복 드레스였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뒀던 옷이요.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야. 오후 4시 강남 그랜드 호텔 백스테이지에 도착했어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델들이 메이크업을 받고 조명 기사들이 장비를 점검했어요. 최은숙 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순희 씨, 옷들은 차에 있어요. 곧 가져올게요. 좋아요. 분장실 얼을 순희 씨 전용으로 배정했어요. 옷들을 가져와 분장실에 걸었습니다. 5벌의 옷이 조명 아래서 빛났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전 영부인이었습니다. 순희 씨, 부인님, 어떻게 은숙 씨한테 초대받았어요. 당신의 복귀 무대를 놓칠 수 없죠. 영부인은 이제 78세였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부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당신이 만든 옷들 아직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영부인이 웨딩드레스를 봤어요. 이건 네, 부인님을 위한 오마주예요.
영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희 씨, 당신은 진짜 예술가예요. 오후 5시 30분 객석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패션업계 인사들, 바이어들, 기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객석 뒤쪽에는 가족석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와서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모니터로 객석을 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후 6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MC가 무대에 올랐어요. 여러분, 엘레강스 창립 30주년 패션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잊혀졌던 전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1980년대 명동을 주름잡던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온 옷은 예술이었고 그녀의 바늘은 마법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오래된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제 모습, 양장점 간판, 영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20년 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명동 순이 양장점 이순희 선생님입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저는 무대 옆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객석의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5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0년을 바늘과 함께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이 늙었다고 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제 손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첫 번째 모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복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한복 재킷의 실루엣이 조명 아래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디테일 좀 봐. 바느질이 완벽해. 패션 에디터들이 속삭였어요. 두 번째 모델이 나왔습니다. 퓨전 드레스였어요.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 드레스의 세련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유명 디자이너가 일어섰어요. 믿을 수 없어. 저게 손으로 만든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모델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객석의 반응은 점점 뜨거워졌어요. 사진기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무대에 올랐어요. 순간 객석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드레스의 트레인이 무대를 가득 채웠어요. 금색 골무 자수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모델이 런웨이 끝에서 돌아섰을 때 드레스가 펼쳐졌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전 영부인이었어요. 브라보! 영부인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객석 전체가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MC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순희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대로 나갔어요. 관객들의 박수가 귀를 울렸습니다. 객석의 민준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옷들은 단순한 천과 실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40년의 시간이고
수천 번의 바늘 자국이며 헤아릴 수 없는 밤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했을 때 저는 이 손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하세요. 나이로, 외모로, 과거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객석이 다시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MC가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객석 조명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로비로 나갔습니다. 백스테이지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최은숙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희 씨, 대성공이에요. 회장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은숙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부가 남았어요. 2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지아 과장의 컬렉션이 2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최은숙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강혜원 전무의 컬렉션으로 대체됐어요. 강 전무가 급하게 준비했대요. 강혜원이요? 네. 지아 과장을 부추긴 장본인이에요. 아마 자기가 직접 나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비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강혜원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방심하면 안 돼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들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엄마를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민준이가 물러섰어요. 근데 엄마, 지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아가 선택할 일이야. 내가 결정할 수 없어. 지아가 지금 호텔 밖에 있어요. 뭐?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를 보고 싶다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2부 끝나고 보자고 전해줘. 네, 엄마. 민준이가 나갔어요. 30분의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객석 조명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MC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엘레강스의 디자인 총괄 전무 강혜원 전무의 컬렉션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지만 1부보다는 약했어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강렬한 일렉트로닉 비트였어요. 첫 번째 모델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 펑크 스타일이었어요. 객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네온 컬러의 미니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모두 강렬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백스테이지 모니터로 지켜봤어요. 실력이 있네. 강혜원의 옷들은 상업적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나왔습니다. 객석의 반응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강혜원 전무 역시 대단해. 이번 시즌 트렌드를 완벽하게 잡았어. 패션 에디터들이 메모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10번째 모델까지 모두 나왔어요. 강혜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45세의 그녀는 샤프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일부 무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패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입고 싶어하는 옷을 만드는 게 진짜 디자이너의 역할이죠.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40년 전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금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강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박물관에 전시할 옷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당장 입고 나갈 옷을 원하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패션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강혜원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일부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정말 과거에 갇혀 있는 걸까? 최은숙 회장이 들어왔어요. 순희 씨,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강혜원의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옷은 지금 시대에 안 맞는지도 몰라요. 최은숙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창밖 좀 보세요. 창문을 가리켰어요. 창밖에는 로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저기 젊은 여자들 뭘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 20대로 보이는 여자 2명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네요. 뭘 보는지 아세요? 최은숙 회장이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 웨딩드레스 사진이 가득했어요. 해시태그 순희 양장점, 해시태그 전설 이기환, 해시태그 이게 진짜 패션이다. 해시태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SNS가 난리예요. 순희 씨 웨딩드레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고 젊은 층이 열광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봐요. 강혜원의 옷이 당장 입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순희 씨 옷은 영혼을 건드려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숙 씨, 이제 마지막이에요. 심사위원 평가와 결과 발표만 남았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30분 뒤 다시 무대로 호출됐습니다. 강혜원도 무대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비웃듯 웃었어요. 심사위원 5명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 바이어, 패션 잡지 편집장, 대학 교수, 그리고 전 영부인. MC가 말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 평가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디자이너님. 40대 디자이너가 일어났어요. 두 컬렉션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강혜원 전무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이유는 상업성입니다. 이순희 선생님의 옷은 예술이지만 강혜원 전무의 옷은 팔릴 수 있는 상품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인 바이어가 일어났어요. 저도 강혜원 전무에게 한 표 드립니다. 제 매장에서 팔 수 있는 옷은 강 전무 것이에요. 2대 0이었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인 편집장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순희 선생님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순희 선생님의 옷에서 저는 울었어요. 40년이 넘는 시간이 느껴졌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패션이 그냥 옷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걸 오늘 다시 배웠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인 대학 교수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순희 선생님께 한 표 드립니다. 2대 2 동점이었습니다. 이순희 선생님의 바느질 기술은 교과서에 실려야 할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문화유산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사위원만 남았습니다. 전 영부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영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 표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네. MC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부인이 저를 봤어요. 이순희 선생님과 강혜원 전무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강 전무는 상품을 만들고 이 선생님은 예술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인님 결과를 내야. 그럼 이렇게 하죠. 영부인이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0년 후 여러분의 딸이 결혼할 때 입힐 드레스를 만든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이순희 선생님.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희 선생님, 순희 선생님. 객석의 3분의 2가 손을 들었어요. 강혜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부인이 말했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진짜 패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아요. 오늘의 우승자는 이순희 선생님입니다.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증명했습니다. MC가 다가와 트로피를 건넸어요. 이순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객석의 민준이가 울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향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 패션쇼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축하 리셉션이 열렸어요. 패션업계 인사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명함 받아주세요. 선생님, 저희 브랜드와 협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선생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신이 없었어요. 최은숙 회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잠깐 밖에 나가시죠.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라운지를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멀리서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강혜원이었습니다. 이순희 선생님, 강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목소리에 도끼가 섞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강혜원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기셨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패션업계는 결국 돈이 지배해요. 선생님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대량 생산이 안 되면 의미 없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은퇴하세요. 오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게 선생님한테도 좋을 거예요. 강혜원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복도 끝에서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응. 지아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안 만나주시면 안 들어간대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려와. 정말요? 응.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민준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5분쯤 지났을까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화장은 번졌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지아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아니에요.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지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아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지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일어나라니까. 제가 지아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시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지아야. 지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널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아. 정말요? 응.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넌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니? 지아가 입을 다물었어요.
너는 내 손을 배신했어. 가위로 남의 작품을 자를 때 너는 내 손에 거짓말을 시킨 거야. 디자이너의 손은 창조하는 거지 파괴하는 게 아니야. 그걸 잊은 순간 너는 디자이너가 아니게 된 거야. 지아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정해야지. 나는 모르겠어.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다른 회사도 못 가요. 업계에 소문이 다 났대요. 당연한 대가야. 그럼 전 이제 끝인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은 내가 정하는 거야. 포기하면 끝이고 다시 시작하면 시작이지. 다시 시작이요? 어떻게요?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지아가 울먹였어요. 저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아야, 나한테 묻지 마. 내 손한테 물어봐. 그 손이 아직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지아를 남겨두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지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운지로 돌아갔을 때 리셉션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최은숙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 회사 수석 디자이너로 오시는 건 어때요? 전통 라인을 새로 만들고 싶어요. 수석 디자이너요? 네. 급여도 최고 수준으로 드릴게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은숙 씨, 고마운 제안이지만 거절하시려고요? 회사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작업실에서 옷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프리랜서로 계약하시죠. 작업실에서 작업하시고 완성된 작품만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그건 괜찮을 것 같네요. 좋아요. 내일 계약서 준비할게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밤 11시쯤 호텔을 나왔어요. 민준이가 차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마워.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라봤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지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아가 정할 일이야. 우리가 정해줄 수 없어. 엄마는 지아를 용서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무슨 차이예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거고 기억은 나를 위한 거야.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네 엄마. 너는 좋은 아들이야.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이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 12월 명동 한복판이었어요.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순이 아틀리에 신스 1975 오픈식 날이었어요. 옛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축하해. 김순자 언니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언니 고마워요. 우리 다시 명동을 평정하자고. 박미숙, 최명희도 함께 왔습니다. 최은숙 회장도 왔어요. 순희 씨, 이 아틀리에 인테리어 정말 멋지네요. 은숙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희 씨 실력 덕분이죠. 전 영부인도 참석했습니다. 순희 씨, 제 손녀 결혼식이 내년이에요. 드레스 부탁해도 될까요? 영광이에요, 부인님. 오후 2시쯤 민준이가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지아는? 안 왔어요. 그렇구나. 엄마, 사실은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내 결정이니? 네. 지아도 동의했어요.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었어요. 괜찮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오후 5시쯤 손님들이 대부분 돌아갔어요. 저는 아틀리에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돌아보니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들어와. 지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픈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아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열어보니 작은 천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자 인형이었어요.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네. 지난 3개월 동안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요. 다시 배웠다고? 바느질이요. 손바느질부터 시작했어요. 재봉틀도 안 쓰고요. 지아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 자국이 있었어요. 아프지 않았어? 아팠어요. 많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 제 손이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거요. 저는 인형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느질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예쁘다. 정말요? 응.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져.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어머니,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로요? 인형을 내려놓고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야,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하나는 말해 줄 수 있어. 뭔가요?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 다만 끝까지 갈 수 있는지는 내 손이 결정하는 거야. 지아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제 손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 노력해 볼게요. 지아가 돌아서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다가 멈춰섰어요. 시어머니. 응? 언젠가 제가 정말 좋은 옷을 만들면 시어머니께 제일 먼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럼 기다려 주실 거예요? 기다릴게. 천천히 해. 지아가 작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지아가 명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잘 되기를 바란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틀리에를 정리하고 작업대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금색 골무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40년 동안 함께한 골무였습니다. 반짝이던 금빛은 조금 바랬지만 여전히 단단했어요. 골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주시던 날이 떠올랐어요. 1975년 겨울,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순이야, 이리 와봐. 18살이었던 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이 골무를 건네셨어요. 이건 내 할머니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내 거야. 엄마, 이걸 끼면 내 손은 아무도 무시 못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하지만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무슨 뜻이에요? 골무는 바늘에 찔리지 않으려고 끼는 거잖니. 내가 이걸 꼭 필요로 한다는 건 누군가가 널 아프게 한다는 뜻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이야,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할 때가 올 거야. 내가 여자라서 나이 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온갖 이유로 너를 깎아내릴 거야. 그때 이 골무를 봐. 그리고 기억해. 내 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는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무를 빼서 작업대 위에 올려놨어요. 새 천을 펼쳤습니다. 크림색 실크였어요.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첫 번째 바늘을 천에 꽂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작업 좀 하려고. 이 밤에요? 습관이야. 밤에 바느질하는 게 제일 편해. 민준이가 안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섰어요. 엄마, 왜? 제가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민준이가 작업대 위에 골무를 봤어요. 그거요. 그 골무. 응? 그게 뭐예요? 엄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늘을 내려놓고 골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 외할머니 유품이야.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걸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한참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 골무는 증거야. 증거요? 응.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골무를 민준이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20년 전 양장점 문 닫았을 때 나는 모든 걸 버렸어. 재봉틀도, 천도, 디자인 스케치도. 근데 이것만은 못 버렸어. 왜요? 이게 나였으니까. 이 작은 골무가 나를 지켜줬어. 민준이가 골무를 들여다봤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수선 일할 때 손님들이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어. 며느리는 나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했지. 그럴 때마다 나는 이 골무를 봤어. 그리고 생각했지.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내 손은 아직 살아있다고. 민준이의 눈이 붉어졌어요. 엄마, 그래서 이 골무는 무거워.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으니까. 수천 번의 바늘 자국이 새겨져 있으니까. 골무를 다시 받아 손가락에 끼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이 무게가 짐이 아니라 자부심이라는 걸. 바늘을 다시 들었습니다. 천에 바늘을 꽂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사람은 누구나 골무가 필요해. 골무요? 응. 세상이 너를 찌를 때 너를 지켜줄 뭔가.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꿈이고, 나한테는 이 골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골무는 뭐예요? 내 손이지. 그리고 그 손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찾아. 내 골무를. 노력할게요. 그래. 천천히 찾아도 돼. 민준이가 한참 저를 지켜보다 말했어요. 엄마, 전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엄마는요? 나는 좀 더 있을래. 이 작업 끝내고 갈게.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세요. 알았어. 민준이가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창밖을 보니 명동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거리를 봤어요. 18살 때 처음 양장점에서 일하던 날. 언젠가 저 거리에서 제일 유명한 재봉사가 될 거야. 그때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뤘을까요? 응, 이뤘어.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시간이 흘렀어요.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벽 2시쯤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됐어요. 블라우스였습니다. 크림색 실크에 전통 매듭 단추를 단 디자인이었어요. 마네킹에 입혀봤습니다. 조명 아래서 블라우스가 빛났어요. 좋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의자에 앉아 블라우스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을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 골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옷을 만들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무시하든 저는 그냥 바늘을 들고 싶었어요. 천을 만지고 싶었고 실을 꿰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였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잃지 않았어. 골무를 벗어 작업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했죠? 대답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웃고 계실 거라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명동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외로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어요. 새 천을 펼쳤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웠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익숙한 떨림이었습니다. 첫 바늘을 꽂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벽 4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아였습니다. 시어머니, 지아야? 왜 또 왔어? 잠이 안 와서요. 그냥 걷다가 불 켜진 걸 봤어요. 그래. 지아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뭐 만들고 계세요? 코트? 혼자 보셔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제 바느질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 응?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바늘을 멈췄습니다. 뭘? 바느질이요. 진짜 바느질. 지아의 눈이 진지했어요. 지아야,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고는 배울 사람이 없어요. 학원도 많고 책도 많은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장인한테 배우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야. 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기술이 아니야. 그럼요. 마음가짐이지.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라도 배우고 싶어요. 한참 지아를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좋아. 그럼 하나만 약속해. 뭔가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 약속할게요. 서랍을 열어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지아에게 건넸어요. 그럼 시작하자. 첫 번째 수업은 바늘의 실 꿰기야. 그것부터요? 응. 바늘의 실을 제대로 못 꿰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 지아가 바늘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하지 마. 천천히 해. 지아가 실을 바늘구멍에 넣으려 했지만 계속 빗나갔어요. 안 돼요. 서두르지 마. 바늘이 너한테 말을 걸 때까지 기다려. 바늘이 말을요? 응.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야. 지금이야라고. 지아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실이 바늘구멍을 통과했어요. 됐어요.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게 첫걸음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6시 명동에 아침이 왔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 여는 사람들. 저와 지아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응?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당연하지. 쉬웠으면 아무나 하겠니?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이 일 하셨어요? 18살 때부터.
40년이나 하신 거네요. 응, 40년. 지아가 자기 손을 봤어요. 저도 40년 할 수 있을까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노력할게요. 그래. 오전 8시쯤 지아가 일어났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알바 출근 시간이에요. 알바? 네. 편의점에서 일해요. 생활비 벌려고요. 그래. 조심히 가. 시어머니, 내일 또 와도 돼요? 잠시 생각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새벽에. 새벽에요? 응. 진짜 배우고 싶으면 새벽에 와.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때 알 수 있어. 알겠어요. 꼭 올게요. 지아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작업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지아가 정말 올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5시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들어왔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왔어요. 놀랐습니다. 정말 왔네. 약속했잖아요. 지아가 커피를 건넸어요. 그럼 시작하자. 네. 그날부터 지아는 매일 새벽에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아에게 기초부터 가르쳤습니다. 바느질 자세, 실 당기는 힘, 천 자르는 방법. 지아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아가 첫 작품을 완성했어요. 간단한 파우치였습니다. 시어머니, 봐주세요. 받아서 살펴봤어요. 바느질이 여전히 서툴렀지만 3개월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괜찮네. 정말요? 응. 계속해. 지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이제 블라우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아가 첫 드레스를 완성했어요. 시어머니, 이거 어때요? 드레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마네킹에 입혀봤어요. 조명 아래서 드레스가 빛났습니다. 좋아. 정말요? 응. 내 손이 말하고 있어. 제 손이요? 응. 이제 내 손이 너를 믿기 시작한 거야.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시어머니. 고맙긴. 한 건 너야.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어요. 순이 아틀리에는 이제 명동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예약은 6개월 대기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작업대에서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아도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응? 저 다음 달에 전시회 열어요. 바늘을 멈추고 지아를 봤어요. 전시회? 네. 작은 갤러리인데요. 제가 만든 옷 10벌을 전시할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시어머니도 오실 거죠? 당연하지. 지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 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작 시작했잖아.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화이팅. 저녁이 됐어요. 지아가 먼저 퇴근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업대를 정리하다 서랍을 열었어요. 금색 골무가 있었습니다. 손에 집어들었어요. 빛이 많이 바랬습니다. 40년이 넘은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골무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저 잘 살았죠? 대답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골무를 벗어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끼지 않아도 됐어요. 세상이 더 이상 저를 찌르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찔러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골무 없이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불을 끄고 아틀리에를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복수가 후련했냐고.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어요. 허전했어요. 슬펐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제가 지킨 건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바늘을 쥔 이 손의 기억. 그리고 그걸 물려주신 어머니의 무게. 저는 이제 다시 바느질을 합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누군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일까?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머니, 잘 자요. 작게 속삭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이 있었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바늘을 들 거예요. 이 손이 움직이는 한, 이 마음이 뛰는 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8세 순희 씨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40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자신의 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죠. 진짜 실력은 나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